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1부를 맡은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최근 시장 정말 어렵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울경제TV 저녁 프로그램이 새롭게 개편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따라서 어쩔 줄 모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부장님들이 출동을 했는데요. 어제는 이주연 이 부장님과 함께했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이 시장과 앞으로 내가 맡은 직책에 대해서 어떤 포부를 보여줄지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만큼 방송 보시면서 문의사항이 있다 하시면 전화와 문자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궁금하신 점 생기면 바로바로 전화와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 부장님 이어서 또 새롭게 나오실 부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후에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부장님이 기다리고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을 위한 정보는 내가 다 마련해 놓겠다. 최 부장님 모셨습니다. 최충성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부장님과 함께 합니다. 너무 앞에다 두고 어떤 부장님일지 두구두구를 해서 좀 민망하셨을 것 같은데 최충성 전문가님이 이제 최 부장님으로 변신을 해서 앞으로 10월 5일 화요일에 새롭게 좀 출범이 될 서경의 부장들 함께 하게 됐습니다. 라인업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어쩌다가 또 이렇게 어린 나이에 부장님으로 승격을 하셔가지고 함께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승격이 된 건지. 그럼요. 네. 부장 혹시 부장 달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부장 없거든요. 타이틀 부장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까지 해봤다? 아무것도 해봤군요. 이사? 이사 정도? 네. 이야, 그럼 저희가 끌고 내려온 거네요. 강등당한. 아쉽네요. 그래도 뭐 부장이라고 하면 한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 아닙니까? 어쨌든. 그쵸, 네. 회사를 이끌어가기 약간 부담스럽고 좀 친근하면서도 그래도 리더격인 부장으로 저희가 우리 최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최 부장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최 부장님과 한 시간 동안 다음 주에 있을 새롭게 개편될 프로그램을 전에 그 앞서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최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사실 어제는 이 부장님이 다녀가셨어요. 네. 이 부장님은 깔끔하게 변신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빨간색 셔츠 딱 버리고 그러니까요. 네. 하얀색 셔츠로 좀 갈아타서 저도 그래서 오히려 색깔 있는 걸 입어야 되나. 근데 만약에 고르면 어떤 색으로 하고 싶으신데요? 이게 좀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빨간색을 계속적으로 입으셨으니까 네. 노란색이나 파란색을 입어야 되는데 근데 파란색은 오늘 주식...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파란색은 좀 피해야겠죠. 네. 그러니까요. 아니 주식 그 방송에서 그 파란색은 좀 선호하는 색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라색 같은 거. 보라색, 초록색 어떠세요? 초록색? 네. 초록색 초록색도? 네. 오징어 게임 네, 느낌으로. 저 안 봤어요, 부장님. 그럼. 이것도 스포 아닌가요? 깐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스포일러를 당한 것 같은데 기분이 나쁘네요. 자, 우리 최 부장님과 함께 색깔 논란부터 시작해서 일단 부장님 컨셉이니까 다들 하얀색 와이셔츠를 일단 입는 걸로 하고 네. 색깔은 조금 더 찾아가 보도록 하죠. 그리고 부장 타이틀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젊은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도 저희가 해야 돼요. 네. 좀 포부를 밝혀주시죠. 나는 부장으로서 앞으로 서경의 부장들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 네. 일단 원고에 없던 내용이라서. 네. 아니 뭐 이런 게 원고가 한데. 필요한가요, 부장님? 왜 그러세요? 필요하진 않은데. 네, 이것 또한 원고에 없던 내용이라서. 포부 좀 어쨌든 말씀해주세요. 네. 뭐 시장 최대한 사실 정보라는 게 굉장히 좀 시장에서 방대하죠.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사실 주식 자체가 굉장히 좀 증권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폐쇄적인 것들이었는데 정보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얻기도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반대인 것 같아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봐야 될지 굉장히 좀 혼돈이 많이 오시고 하실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정보 중에서 뭐 이것 정도만 좀 체크하시면 된다. 제가 간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사실
드러나 있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드러나 있지 않은 그런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 부장님이 나는 정보부장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사실 뭐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네. 많이 빨라져서 정보를 어디서든 얻고자 하면 얻을 수 있는 세상이긴 합니다만 그러한 정보들 속에서도 이 뭐랄까요 진주 같은 정보만 내가 좀 갖다 드리리다 뭐 이런 포부인가요? 그렇죠. 뭐 얄팍한 정보? 라고 말씀드리 잔지식이 많은 정보요? 사람들. 보통 나쁠 때 쓰는 말 아닌가요? 잔지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보라는 건 쓸데없는 정보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가리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옥석 가리기를 해드리려고. 알겠습니다. 우리 최 부장님의 날카로운 눈으로 정보들 중에서도 중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겠다. 이런 포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보부장 최 부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참고로 방송부장이기 때문에 우리 부장님들과 함께 부장회의를 할 때 방송이 재미가 없다. 혹은 재미적 요소가 너무 떨어지고 방송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저도 가차없이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음에 너무 상처를 입지 않으셨으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부장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머쓱해지네요. 우리 최 부장님과는 많은 마찰이 앞으로도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우리 최 부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사실 저희가 석영의 부장들 좀 런칭을 앞두고 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이번 주 시장이 그렇게 순탄치 않아서 좀 걱정입니다. 하루하루 부장님들을 좀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했는데 시장 점검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오늘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최 부장님의 시선은 어떠신지. 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은 일단 뭐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일단 관망하시면 되는 그런 장세이고 뭐 섣불리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뭐 국내에 국한해서 이제 발생한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도 아침에 뭐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고 테이퍼링 지금 미국 부채 한도에 대해서 디폴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는 이제 헝다그룹과 관련된 파산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은 한순간에 해소될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 뭐 하락이 나오든 반등이 나오든 지금 그 잔잔한 흐름 자체가 중요한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좀 압박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이제 9월에 FOMC가 진행이 됐고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그런 이슈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뭐 반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거의 뭐 잔잔한 흐름. 옆으로 계속적으로 횡보장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낙폭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사실 그럼 시장은 떨어질 것인가 상승할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시장은 떨어질 겁니다. 다만 뭐 가을 정도 이제 뭐 거의 다 됐죠. 10월 정도인데 그냥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가을 정도에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인위적으로 지금 손이 굉장히 많이 가해지고 있죠. 아마 작년부터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매매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고 상승도 거의 뭐 나오지도 않고 종목들도 뭐 개별 종목들만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인데 지금은 뭐 시장 상승 하락에 기대시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지금 2단계만 뛰어넘으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좀 힘든 시기예요. 이 올해 초부터 느끼셨겠지만 사실 원초적인 그냥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식 시장의 흐름입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견뎌야 될까? 마음의 여유를 사실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만 생각하시고 지금 이 단계만 뛰어넘으시면 정말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2, 3년은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거든요. 뭘 사도 됩니다. 네, 뭐 전문가가 물론 찍어주는 것들은 뭐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뭐 3%, 5% 갈 거, 10%, 20%까지도 갈 수 있고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그 폭의 차이일 뿐 굉장히 매매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멀리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시장 떨어질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3월 달 굉장히 많이 하락이 발생을 했었는데 뭐 거의 기억도 나지 않으시죠? 뭐 비슷한 맥락이다. 다만
거래 대금 자체가 계좌 파이가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 낙폭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타격감은 굉장히 좀 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오늘 시장은 이런 관련된 이슈들로 좀 개파락이 나왔는데 내일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 일단 해외 증시를 보더라도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 1%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고, 미니스탁 같은 경우에도 살짝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오늘 낙폭이 좀 과하게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매수는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아쉬웠던 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다 했어요. 코스피 아침에? 코스닥, 네네.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도 매수를 다 했었습니다. 그냥 괜찮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개인들이 매수하네, 생각보다 타격이 없네, 많이 떨어지지 않네. 전날 물론 선행돼서 그 전날 네. 선행돼서 어느 정도 낙폭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만 보내주시면, 떨어졌었잖아요. 네. 이제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 반등이 나오네, 외국인들 매수를 하고 있네. 그러고서는 바로 매수세를 돌렸거든요. 그랬더니 외국인들이 바로 낚시를 성공을 했구나 하고서는 바로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인데, 그게 낚시였군요. 네, 절대 매수는 하시면 안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최소한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좀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이어지는지 하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발라라고, 주식의 그 뭐 격언 같은 것들 중에서 그런 배우긴 것들이 그렇게 있는데, 배웠죠. 그렇죠. 네. 근데 개인 투자분들이 왜 시장에서 힘드냐면 솔직히 아무도 힘들게 하지 않거든요. 자기 스스로 힘들게 하는 건데 무릎이 아니고 거의 발바닥에서 자꾸 살려고 하세요. 발등도 아니고 발바닥을 찾아서 자꾸 매매하시고, 어깨가 아니고 머리 꼭대기에서 자꾸 매도를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조금 힘든 건데, 어쨌든 지금은 거의 바닥이 완전히 드러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보시고, 최소한 기존에 이제 그런 매수를 어디쯤 해야 되느냐, 솔직히 여기서 안 사도 어디 도망가지 않거든요. 네. 지금 3,120선 정도, 이 자리 기존에 지지받았던 저 구간에 어느 정도 살아나면, 그리고 하루 이틀 못해도 3일 정도 좀 지지받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자리에서 들어가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지 말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뭐 투자분들 매매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으시겠지만, 네. 조급해서 매매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시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좀 너무 길었는데, 네. 네. 일단 차분하게 지금 매매하지는 마시고 관망하셔야 되는 그런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닥이 쉽게 드러나지 않은 장 속에서 불안하다고 해서 쉽게 추가 매수를 하거나 네.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럼 물을 타야 되나 뭐 이런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 대응이 가능하려면 포트폴리오 내에서 현금화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전문가님? 부장님? 뭐 지금 굳이 하지 않으셨다면 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사실 제일 좋고요. 가장 상책이고. 네. 네. 왜냐하면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점에서 조금 덜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일반적으로 낙폭이 발생하면 손절을 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오늘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술적으로 개파락이 발생하면 반등이 나옵니다. 다음 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덜어내셔야지, 공포감에 쌓여서 매도를 했다가 네. 바로 매수로 전환하면 좀 안 좋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좀 기다리시고. 근데 질문은 어떤 거 하셨죠? 다시 한 번만. 현금화. 현금화, 네. 우리 일단, 부장님을 네. 짚어드려야겠네요. 네. 현금화요? 현금화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10%, 20%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여유 자금들은 계속적으로 뭐 손이 좀 빠르신 분들은 단기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 속에서 쉽게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시장이 쉽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만큼 좀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분명히 이런 시장 속에서 공포감에 휩싸여서 매수 버튼을 누르거나 매도 버튼을 누른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수일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희 서경혜 부장님들과 함께 이 시장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저희 최 부장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남은 하반기 증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부장님, 이제 남은 게 한 분기 정도 남았어요. 네. 올 시즌 나올 거고 늘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까 뭐 연준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네. 테이퍼링 이야기도 간단히 해드린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하는 말들이 자꾸만 바뀌고 있어서 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 이 연준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도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속속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하반기 우리 시장에서 계속 나올 만한 이야기들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하반기 이제 증시 전략에 대해서 우리 최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증시 전략은 계속해서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일단 가을에는 계속적으로 제가 일단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지금 가을쯤에 하락이 나와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모든 수치 자체가 굉장히 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뭐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이션 지금 굉장히 좀 가다되고 있죠. 근데 네. 경제 성장률은 또 올라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최 부장님은 네.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돈 푸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시잖아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웃으면서 파월- 이야기해주세요. 네. 이 굉장히 싫어한다. 네. 네. 일단 사실 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손을 가하니까 사실 시장이 뭉개지고 한 번에 때려 맞으니까 굉장히 조금 타격이 큰 거거든요. 그렇죠. 네. 뭐 기존에 뭐 IMF도 그랬고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때도 그랬고 이번도 뭐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이번은 정말 크게 올 겁니다. 왜냐하면 글로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 한 구역에 국한해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파급은 정말 클 수밖에 없고 어쨌든 연준이 말하는 부분은 굳이 안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처음에 저번에도 뭐 방송할 때 네.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얘기 나올 때 23년도 얘기를 꼭 집어서 얘기했을 때 맞아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네, 테이퍼링 네. 관련해서 연내 진행한다고 하죠. 그쵸.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겁을 먹고 물론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금리 인상이 바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다가 결국엔 하게 되죠. 네, 지금 뭐 미국은 부채 한도 관련돼서 지금 디폴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돈을 끌어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도를 조정을 할 것이고 돈을 또 그에 대해서 이제 끌어모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준에 대해서는 너무 믿지 않으시고 바로 오히려 거기서 좀 멀리 진행할 거야 말도 안 되는 그런 연도를 좀 얘기한다면 네. 앞당겨서 빨리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네. 그러니까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거다. 그렇죠. 네. 네. 그 대응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전문가님? 네? 만약에 내 예상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고 갑자기 이제 테이퍼링 먼 얘기다라고 했는데 아 그럼 난 앞당겨서 한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시장을 거시적으로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틀렸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2, 3년 정도 굉장히 좀 오랜 시간에 거쳐서 그리고 네. 사람이 인위적으로 손을 가하기 때문에 그냥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게 아니고 손을 가하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증시라는 건 역사가 알려주고 결과치가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래 시간에 거쳐서 일어납니다. 기존에 그 영화 제 빅쇼트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빅쇼트 그 공매도에 베팅을 하고 한참 뒤에 일어났어요. 네, 그리고 뭐 신용등급 강등도 실질적으로 제때 되지 않고 뭐 브로커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국내 변수라면은 외국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부재하다는 점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외국인 기관 수급 특히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국내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많이 느끼셨을 텐데 일단 외국인 기관 수급이 부재하다는 점 그리고 환율이 굉장히 조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도 섹터가 부재하다는 게 국내 시장의 최대 약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북한 관련된 이슈도 계속적으로 좀 변수를 만들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기저기 좀 다 채워서 이웃 운이 별로 좋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만 안 좋으면 괜찮은데 여기저기 네.
다 그냥 괴롭히고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그런 변수들은 좀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국외 변수라면 이제 테이퍼링, 뭐 금리 인상, 미국 부채 한도 관련돼서 디폴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제일 가깝기로는 이제 중국 헝다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우리나라 증시를 위협하는 변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몰랐던 변수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중국 헝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 회사 불안하다 업계분들은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금리 인상도 이제 사실은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오를 일밖에 없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약간 속도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금리 인상이 너무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어서 뭐 미국에서는 대부분 렌트 생활을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뭐 상황이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 중에서 국외와 국내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대선 시즌이 또 앞당겨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면서 볼 만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다뤄야 되는 정보부장님이시니까. 정보? 네. 네, 일단 뭐 대선 관련된 정보라면은 네.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솔직하게 하세요. 방송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대선 관련해서 다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정책 관련된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서로를 약간 다 깎아내리기. 무슨 말도 안 되는 기본소득 네. 얘기만 하고 있는데 수치상으로 하나도 계산 안 된 것들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뭐 이 부분은 요즘에 그래서 허경영이라는 분이 네. 굉장히 조금 자기가 30년 전에 얘기를 했다. 아, 이 정책들을 최근에. 근데 그분은 네. 제가 뭐 그분 예전에는 되게 조금 막 무시를 하는 그런 네, 경향들이 네. 굉장히 많았는데 그분은 수치적으로 다 계산을 했던 분이에요. 오. 근데 그게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 월급을 얼마를 낮추면 너네한테 결혼하면 1억을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수치적으로 계산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그 얘기하고 있는 대권 주자들은 그런 것들을 계산도 하지 않고 죽게만 하고 있는데 사실 네네. 그건 다 세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결국은 우리가 돈을 내고 그걸 받는 거예요. 네,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네. 정책과 관련돼서는 지금 사실 체크해 볼 게 그다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관련주를 보시는 것도 사실 좋긴 한데 왜냐하면 지금 상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왜냐면 우리 최 부장님께서 또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대선 인물 관련주가 아니라 정책 관련은 누가 그렇죠. 되든 간에 꼭 봐야 된다. 꼭 봐야 됩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 어찌됐든 누구든 당선되면 그쪽으로 정책을 펼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가지 않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이신 건가요, 아직도? 지금 사야 하셔도 된다? 됩니다. 굉장히 좀 편하게 매수하실 수 있는데 네네. 조금 포지션을 길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도 지금 정책 관련주를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시그널을 살짝은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건설 관련주가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네. 일단 그 부분에서 인맥 관련해서 묶여 있는 건설주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원초적인 그런 건설주의 반등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이제 부동산은 사실 지금 정권에서 가장 큰 이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슈가 돼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종목들이 올라가도 지금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굉장히 좀 파닥파닥 거리고 나와서 지수에 사실 하방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게 정책 관련주인데 그렇죠. 일단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부분들은. 근데 대권에 강력하게 이제 그 선두 그룹에 있는 그런 분들이 네. 사실 뭐 민주당 쪽이 지금 많기 때문에 부동산 얘기했다가는 네, 자기 발등에 그렇죠. 약간 그런 선을 건가? 긋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받는 것인데 정책 관련주는 지금 시장에서 반드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럼 정책 관련주를 포지션을 좀 길게 잡고 한다면 지금 굳이 왜 들어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시장이 지금 좋지 않죠? 네. 변수가 굉장히 많고 살얼음팔입니다. 근데 정책 관련해서는 떨어질 이유가 굳이 있을까요? 거기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언정. 그렇죠.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것인데 어쨌든 좀 천천히 포지션을 잡고 진입을 하신다면 분명히 정책 관련주들은 좀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고 대선도 이제 다가오니까 네. 사실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어쨌든 그런 그럼요. 부분들 때문에 더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좀 휘청휘청할 때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전략으로 경기 민감 관련돼서 건설주 긍정적으로 좀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건설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는 경향이 짙잖아요. 네. 그러면 뭐 지금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전에 사두면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보는 게 좋을까요? 내년 뭐 1분기 정도? 1분기? 네, 일단 대선이 진행이 되고 네. 굉장히 대형 좀 건설사 위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대형 건설사 부장님.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네. 일단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다 노출이 되어 있고 사실 그렇죠. 뭐 뭐를 짓는다 하면 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좀 특화되어 있는 것들을 좀 양념 MSG 같은 걸 좀 첨부한다면 좀 중소형주를 보시는 것이 좋겠고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고질적인 문제이고 그렇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대형주를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주 관련돼서 우리 최 부장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 부장님들이 하루에 한 분씩 나오셔서 이제 본인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좀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장님들의 진짜 모습을 끌어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번 주는 굉장히 난항이 예상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우리 최 부장님께서는 잘 호응해주고 계세요, 그래도. 어제 어떻게 하셨길래? 아니 어제 이 부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것도 굉장히 오해 살 만한 반응을 하시네요. 이 부장님들이 모여 있을 때는 그 케미가 좋은데 한 분 한 분씩 떨어뜨려 놓으면 이게 또 카메라 딱 돌아가면 굳거나 그렇죠. 본인의 약간 그런 재미있는 부분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전문가들은 이게 네. 차트만 보면은 좀 네. 살짝 굳게 되죠. 진지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아니 진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 방송용 페르소나를 자꾸 사회적 자아를 가면을 딱 쓰시고 안 그랬던 척.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 척 막 이러셔가지고. PR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앞뒤가 똑같지만 우리 부장님들 중에는 가끔 앞뒤가 다른 분들이 있어서 다음 주에는 그런 날것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보여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경을 바꿔 끼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분들께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짝 이야기가 새서 건설주 이야기로 좀 넘어갔는데 대선이 얼마 안 남은 국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좀 하나둘씩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눠볼 게 이제 질문이 올라온 것 중에 테이퍼링, 뭐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연내 어쨌든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테이퍼링을 해야 될 텐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쵸. 우리 시장은. 진짜 경기가 좋아져서 돈을 풀었던 걸 걷어들이나 보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경제 상황이나 전 세계 경기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였었는데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내년부터는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테이퍼링이 된다. 네. 금리 인상이 된다. 우리 뭐 경제가 살아났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뭐 하나보다 그냥 이랬거든요. 네, 하도 한다고 했으니까. 왜 그러냐면 나에게 피해가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나에게 피해가 없을 때는 경제가 이제 좋아지나 보네. 뭐 나 이제 여행도 갈 수 있고 네. 뭐 위드 코로나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네. 나 여행도 갈 수 있고 뭐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네라고 이제 기대감에 찼다가 너가 가져갔던 빌렸던 돈 줘. 시장이 풀었던 거 네. 있잖아. 너 빌려갔던 돈 미안한데 줄래? 은행에 돈이 없는데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나한테 이거 피해가 싫은데? 있는 거야. 네. 나 이미 돈 썼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나 돈 썼는데 이래서 갚는다고 했는데 왜 빨리 달라 그래? 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제 체감이 되니까 아닌가?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닌가? 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사람 심리가 사람 심리가 그렇죠. 줬다 뺐으면 줬다 뺐으니까. 네, 원래 그냥 일단 버텨보라고 준 돈이었는데 다시 뺐으면 좀 울상인 거죠.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내가 돈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던 거에서 내가 투자를 해서 뭐 이거를 불리든 아니면 내가 소비를 하든 이렇게 진행했던 것들을 내가 못하게 되잖아요.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위험에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뭔가 투자 심리가 얼어붙겠죠. 그렇죠. 허리띠를 더 졸라보겠죠. 이 심리가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테이퍼링이든 네. 금리 인상이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사실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사실 대출이고 빚이에요. 네, 이거를 사람들 뭐 돈이 있으면 사실 대출을 빨리 갚아버리죠. 이자를 내기 싫으니까.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거니까 빨리빨리 그냥 쳐버리고 싶은 거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시장에 반드시 좀 투자 심리를 좀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테이퍼링이 시행된 뒤에 우리 시장에서 줬던 돈을 빼앗아 가면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 기업들도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내년 시장도 별로 좋지 않을까요, 최 부장님? 사실 내년은 좋지 않다가 이제 좋아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에 좀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현금화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돈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외국인들 이 자금은 몇 천억, 몇 조 되는 돈들은 하루에 1%만 먹어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자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뭐 단순하게 현금을 분명히 쌓아놓지는 않을 거예요. 어딘가 뭐 국채로 들어간다든가 어디 뭐 비트코인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계속적으로 굴리는데 그렇죠. 그냥 주식 전반적으로 그냥 주식에 대해서 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국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흥국들이 있을 거고 좀 침체되어 있는 국가들이 있을 텐데 과연 우리나라에 투자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까? 아, 매력도가 있나 우리 시장에? 매력도가 우리가 테마를 좀 볼 때 네. 대장주를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부대장을 보고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나라로 이렇게 순번을 나열을 하면 미국이 1등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독일, 뭐 그다음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뭐 중국도 있을 거고 일본도 있을 거고 가깝게는 뭐 그렇게 이렇게 나열될 텐데 한국은 과연 어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 어제 우리 테마부장 이 부장님께서 나오셔서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시장이 절대 저평가되어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비슷한 맥락인 걸까요? 전주에도 열변을 토했었죠. 유튜브에서. 그랬죠.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 있었어요. 전혀 이거는 완전 고평가입니다. 네. 저평가 정도가 아니라 고평가되어 한국 있다. 시장이 왜 3,000선에 올라와 있지? 오. 안 되죠. 네,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 일까지입니까? 네,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은 카카오가 굉장히 좀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카카오 다음에 다른 종목이 올라갔다면 가능합니다. 그 자본에 이제 상승이 나올 때 17년도에서 18년도 이제 상승이 나올 때 네.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정말 박스권을 벗어났던 적이 있어요. 리먼 브라더스 이후로 1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그려오던 이 상황에서 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상승이 나왔던 이 자리, 드디어 이제 한 단계 레벨업한 자리, 이 자리가 뭐냐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이끌었던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IT만 가지고서는 올라가는 건 굉장히 좀 제한적이죠.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의 섹터가 올라간 자리에서 IT가 이제 조금 더 마지막 불을 좀 지핀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도 섹터 면에서 뭐가 없지 않을까? 굉장히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약바이오가 이 자리를 많이 좀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사실 그거는 어떤 제약바이오가 정말 성장을 많이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그냥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섹터군이 굉장히 좀 부재하고 기업 순환 구조에 사실 이건 고질적인 문제인데 현대, 삼성, 그다음 카카오 끝이죠. 네. 항상 네, 반복입니다. 카카오가 나오기 전에는 현대, 삼성이에요. 그랬죠. 과연 이 지수가 3,000을 간다는 게 말이 좀 잘 안 되죠. 아니 또 카카오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최 부장님이 해주셨던 유구한 이야기들 중에 또 네. 기억을 끄집어내자면 카카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성장주들이 때려맞기 전에 네. 지금 성장이 부진하기 전에 카카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작년 1월에 제가 석영 오자마자 말씀드렸죠. 맞아요. 저는 그때 최 부장님과 또 안면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뜬금없는 소리 한다 그랬죠. 다들.
아니 저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카카오가 부장님. 시가총액 1등 갑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네, 삼성전자 이제 웃으면서 올 그랬죠. 겁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다. 했더니 네. 모든 분들이 여기 방송국에 계신 분들도 그랬습니다. 이제서야 보시는 믿으시죠. 분들, 네, 네. 보시는 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카카오가 이제 시총 1위 기업 될 수 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다. 그러면은 카카오를 지금 성장주가 살짝 흔들릴 때 안 살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근데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죠. 아, 또 이렇게 칼이 잡을 이렇게 필요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잡으시면 피가 많이 나죠. 뚝뚝뚝뚝. 많이 아프죠. 좀 기다리셨다가 어느 정도 음, 추세의 전환이 나올 때 그리고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추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네.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좀 사시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떨어지면 사시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이제 너무 종목에 국한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에서 변수가 좀 굉장히 많은 시장이라면 지금은 아무리 이 종목 장사 없잖아요. 물량 앞에 장사 시장이긴, 없다 네, 뭐 그런 네, 것처럼 그럼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라면 굳이 이 종목만 가진 않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안 좋은 시장이라면 대형주는 그냥 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기다리셨다가 보면은 다시 올라갑니다. 네. 근데 우리 최 부장님이 오셨을 때, 저희 서울경제TV 오셨을 때 카카오 이야기했을 때 그때 샀으면 이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저도 살 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최 부장님도 안 사셨어요? 네. 아, 대형주 매매는 잘 안 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우리 부장님 스타일이 아니시긴 해요. 여기서 잠깐. 그러면은 나 최 부장, 정보 부장의 스타일, 매매 스타일이나 투자 스타일은 요렇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대본에 없습니다. 네. 일단은 어렵네요. 네. 네. 사실 저는 뭐 가리는 거 없습니다. 아, 가리는 반찬 없다? 단타, 단기, 스윙, 오. 중장기 오. 다 합니다. 약간 재수없는 중요한 스타일이네요. 건 세력주. 아, 왜냐면 제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고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어디인가 편협하게 막 이렇게 막 치우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아, 나는 굉장히 골고루 모든 걸 섭렵한 사실 사람이다. 매매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그래요? 치중돼 있는 사람들은 사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최 부장님 스타일과 성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여러 매매 스타일을 다 섭렵한 최 부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저희가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최 부장님이 굉장히 날카로운 인상을 갖고 계시는데 속은 또 따뜻한 분이세요. 노란톡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이런 정성스러운 잔소리를 매일 듣고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잘 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방송 부장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하고요. 자, 우리 위원님과 아니 우리 부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좀 가까운 미래부터 이야기를 하죠. 네. 3분기 실적 시즌이 곧 돌아올 텐데 네. 뭐 분기 실적은 매 분기마다 돌아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장 가까운 미래를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 3분기 실적이 좀 기대되거나 앞으로 내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곳이 있다. 카카오처럼 그때 카카오처럼 좀 미래에 잘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업종이나 그런 분야가 있다면 어딜까요, 부장님? 지금은 조금 애매한데 네. 성장성이나 이런 뭐 파급력 면에서 좀 본다면 미디어, 영상 콘텐츠 쪽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미디어요. 네, 게임 관련된 부분, 영화도 마찬가지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방어적으로 나는 좀 안정적으로 끌어가는 종목을 좋아하신다라고 하시면 뭐 음식료, 의류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비가 많아질 것을 예상해서 보시는 걸까요? 사실 시장이 너무 좋지 않을 때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매출이 꾸준하게 찍히고 있는 가치주가 그나마. 안전하죠. 그나마. 네, 네. 천천히 가고 좀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지수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물가 올라가는 거 한번 보시면 우유값도 오늘 뭐 5%인가 6%인가 올라간다고 하던데요. 네. 어쨌든 그런 부담겠네요. 부분에서 좀 보시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이제 금융 관련된 그런 부분, 뭐 증권, 보험 그런 쪽도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실적 기대에 대해서는 뭐 2차전지 관련된 부분들 뭐 다 알고 계신 건데 2차전지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서 제가 여러 개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는 굳이 매수하실 필요가 없다 지금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3분기 실적이 좋아지면 2차전지도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주식은 선행지표입니다. 이미 작년에 다 반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금 오버돼 있어요. 굉장히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에서 2차전지가 올라가고 있는 건 미국에서 테슬라가 거의 꼭대기 찍었을 때입니다. 네, 거의 그만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뭐 자동차 만드는데 테슬라처럼 유명한 회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네, 시가총액도 그 정도로 뭐 큰 기업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조금은 조심스럽게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일단 2차 전지는 지금 매수보다는 만약에 추세가 잡힌다면 짧게 단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너무 포지션을 길게 잡지 마시고 일단 다른 부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디어, 영상 콘텐츠, 영화, 뭐 게임 관련된 음식료 관련해서도 이 부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요, 부장님. 게임 관련주는 최근 흐름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네. 중국과 관련된 이슈도 계속 있을 것 같고 네. 게임주 괜찮을까요? 긍정적으로 보시기에. 그런 생각이 드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회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인간 지표인가요? 남들이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 매매죠. 네. 제가 인간 거의 지표인가요? 관심이 없으시죠? 예. 메타버스. 예. 네. 그때가 기회입니다. 어. 성장성이나 분명히 메타버스가 올라갈 때는 그때 1차적인 파동이 나왔을 뿐이에요. 한 번 반짝였다가 끝났잖아요. 네, 굉장히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인간 지표로서 또 강등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단 방송부장님께서 관심이 없으시다는 건 네.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 그 자리가 거의 다 저점이 형성돼 있다. 아니면 눌림목이 형성돼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느낌을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요. 객관적인 네. 것과 느낌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그러니까 있죠? 느낌을 말씀하시는 매매를 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되게 뭔가 이게 먼 그 거리가 포장하지 마세요, 부장님. 네,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 섹터에 대해서 좀 되게 오래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네. 성장성이나 아직 그런 부분들은 좀 많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겠다. 물론 중국 게임 규제나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겠지만 중국 이슈가 그렇게 우리나라 게임에 대해서 게임 산업 전반을 흔들 만큼의 그런 영향을 끼치는지는 굉장히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게임 관련 산업은 아직도 성장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방송 도부장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굉장히 앞으로 먹을거리가 풍부한 업종일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 정보부장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어떤 질문이죠? 2차전지 사고 싶으시죠? 2차 전지요? 아니요. 2차전지에 지금 관심이 있으시죠? 아니요. 관심이 있으실 텐데. 잘 가니까 네. 그거는 있죠. 네, 거의 꼭대기 자리라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지표로 판가름이 날 거기 때문에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 부장님께서 저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하시는데 이게 최 부장님의 민낯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참 얄미운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근데 느낌이 딱 오시죠? 그러니까요. 딱 바로 인지가. 머릿속에 각인이 되네요. 우리 최 부장님께서 안경만 안 썼으면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알겠습니다. 우리 최 부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2차 전지, 음식료, 미디어, 영상 콘텐츠, 게임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관련돼서 우리 최 부장님께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매수할 필요는 없다 이야기해 주셨고 눌림목에서 정말 짧게만 짧게만 절대 제가 사고자 여쭤보는 건 아닙니다. 정말 짧게만 그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 네이버 사야 되나요? 제가 그렇게 카카오 네이버 말씀드릴 때는 아무도 손 안 대시다가 거의 꼭대기 가니까 카카오 사도 되나요? 그때서야 이제 주가 떨어졌죠. 네, 그 느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못 사서 안달이 나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하고 나오는 거죠. 꼭대기에서 머리끝에서 팔려고 하시면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최 부장님께서 이야기를 정말 자세하게 해주셨네요. 미디어 영상 콘텐츠 쪽도 있는데 최근에 오징어 게임 관련돼서 그쵸. 종목들이 막 마구마구 움직이고 있잖아요. 엔터주도. 네. 요거 관련해서는 계속 볼만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미디어 미디어 영상 콘텐츠 OTT 관련해서는 제가 이번 연도 작년 말, 이번 연도 초에
이번 연도 올해는 OTT의 해이다. 정부 정책 관련해서 그리고 창투사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만 보시면 이번 연도 딴 거 보실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크게 얘기해 1월 달에 주셨어요. OTT 네.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서야 다들 미디어 콘텐츠 얘기하고 있죠. 넷플릭스 전에도 뭐 알로이스든 뭐든 제가 다 말씀드렸던 맞아요. 네, 그건 인정. 이제서야 2차적인 기존에 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이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징어 게임이 문제가 아니고 네.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봉준호 감독 뭐 2개 더 만든다라고 하면서 바른손 ENA도 움직였어요.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보시면 차트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차트에는 다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한번 잘 보시고 사실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면 네, 작전도 쳐본 사람이 알죠. 차트에 수많은 정보가 있다. 다 배어 있습니다. 차트를 다 보시면 돼요. 아, 차트를 제가 다 봐야 되나요? 차트를 근데 다 보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모든 차트를 다 보고 한 2-3시간만 주무시면 아, 2-3시간을 보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잠을 2-3시간 자라? 네, 잠 2-3시간 잤습니다. 한 2년 정도만 하시면 다 보여요. 2년이나요? 네. 2년이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님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네. 저희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할 수 부장님, 있죠. 우리 부장님들이 직접 그렇게 피와 살을 깎아가면서 해오신 세월들이 있으니까요. 저희는 부장님만 믿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오징어 게임 관련돼서도 그렇고 미디어 영상 이야기를 해주셨으니 버킷 스튜디오랑 쇼박스 어떤가요? 콕 집어서 종목을 여쭤보셨어요. 많이 움직인 건가요? 오징어 네. 게임은 좀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직 뒤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후발주자로 달리는 종목들? 네, 아직 시작도 안 한 종목들. 저는 방금 아까 전에 힌트를 드렸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관련해서는 상승이 나오고 지금 좀 쉬어가고 있죠.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한 번 더 좀 눌리면 좋겠는데 3,500원에서 4,000원 정도 사이 정도 좀 지켜보시고 지금 자리에서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 그냥 보내주세요. 네. 어느 정도 왜냐면 하락을 더 많이 좀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이 갭은 내가 일반적으로 매매하실 때 3,500원에서 4,000원이란 갭은 내가 어느 정도 이거는 좀 소화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등락은 굉장히 심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갭은 굉장히 좀 버거운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올라가면 보내주시고 근데 아직은 상승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콕 집어서 OTT 관련주 종목 2개를 여쭤보셔서 최 부장님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들어온 질문인데요. 금리 관련돼서 은행이나 증권주 앞으로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막 지금 팔딱팔딱 움직이는 종목 말고 좀 길게 보시는 것 같긴 한데 네. 은행주, 증권주, 뭐 보험주 아까 이야기해 주셨죠, 살짝? 네. 사시면 됩니다. 사고 싶으면 사도 돼요? 솔직히 뭐 은행 관련주는 지금 차트 다 만들어져 있고요. 뭘 사셔도 사실 상관없는데 거기서 옥석 가리기는 조금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뭐 은행 관련주, 보험 관련주는 오늘도 뭐 보험 관련주도 마찬가지인데 뭐 코리안리도 뭐 차트가 사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탄력성 면에서 어떤 종목이 좀 좋을까를 판가름을 하는 것인데 네. 일단 천천히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뭐 파닥파닥 움직이는 종목들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포지션을 좀 길게 잡으시고 끌어가신다면 뭐 JB금융지주, 뭐 제주은행만 조금 제하고 뭐 기존의 우리금융지주,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금융지주나 뭐 하나금융지주 뭐 이 정도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카카오뱅크는 제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요. 네, 여기는 속하지 않은 걸로. 엄연히 지금에서는 은행주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최 부장님과 함께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40분 동안 최 부장님의 매력이 다 담겼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면 서경의 부장들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정보 부장으로서 어떠한 부분을 더 담당해서 시청자분들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할게요, 부장님. 해주세요. 신랄한 비판? 너희에게 필요했던 네. 그 이야기를 내가 해주겠다. 뭐 투자자가 아닌 그냥 경제에 대해서. 저는 이게 경제 자체를 그렇게 뭐. 근데 저를 왜 째려보면서 이야기하세요? 앞을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너무 앞을 보면. 네. 그러니까, 저는 째려봐도 되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예. 시선을 피한 거죠. 그렇죠. 일단 시장 자체 저는 굉장히 좀 막 이렇게
사실 이게 주식이라고 뭐 투자는 사실 꿈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네. 미래에 뭔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정말 좋아지는지 아닌지를 좀 판가름하는 것이 투자의 영역인데 네. 사실 꿈보다는 굉장히 좀 현실적인 마음 아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그런 뭐 신흥국이라든지 그런 뭐 굉장히 못 사는 나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거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렇죠. 기아가 몇백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금리 인상을 0. 몇 %만 해도. 네, 일단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좀 그래서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이 말은 좀 객관적으로 본다는 뜻이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정책 하나가 불러일으키는 그런 나비 효과에 대해서 좀 진중한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최 부장님의 앞으로도 묵직한 한방 기대를 해보면서요. 부장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주유소 2부 이어지는데요. 2부는 저희가 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다시 TV 앞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문자샵 0082번으로 최충성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